네, 안녕하세요. PSU 에듀센터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임은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해외고 학생들에게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전형인 수리논술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수리논술 전형이라는 게 해외고 학생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전형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해외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수시, 그 다음에 수시 안에서도 특례 3년 내지는 특례 12년 그리고 학생부 종합 수시 정도를 이제 주로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특례가 돼서 그걸로 학교를 가면 좋겠지만 내지는 그렇게 쓰고 나서 내가 수시 카드가 총 6장을 쓸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카드가 남고 내가 이걸로 좀 더 추가적인 더 좋은 학교를 지원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저는 수리논술이라는 전형이 충분히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PSU 에듀센터에서 AP 그 다음에 SAT 수리논술 수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임은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전에 수리논술 수업 내지는 이제 영재고 내신 수업 같은 것들 그리고 연세대술 파이널 같은 것들 진행했던 임은성이라고 하고 아래 이제 제 소개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논술 전형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좀 드리고 왜 우리 해외고 학생들이 수리논술이라는 전형에 도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수리논술이라는 것 자체가 수능 최저학력이 있는 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없는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학교마다 시험 범위라는 것이 조금은 다른데 특히 많은 학생들이 가기를 원하는 연세대가 가장 수리논술로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학교고요. 수리논술에 어느 정도 이상 내가 정말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 내지는 매우 잘한다 라고 생각이 되면 사실은 연세대학교 치대나 약대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정도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능 최저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에는 해외고 학생들이 도전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능 최저가 있기는 하지만 이 합 두 과목 합이죠. 수능 최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탐구 2개 정도인데 이 중에서 이제 탐구도 잘 보셔야 되는 게 탐구가 한 과목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탐구가 두 과목의 등급의 평균으로 반영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제 학생들이 정규 교육과정을 따라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수능에서 충분한 등급을 받아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도 좀 있을 수 있고 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외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조금만 준비하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을 충분히 취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리논술을 준비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수능 최저를 영어 수학 해가지고 두 과목 정도까지는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수능 최저가 있기는 하지만 두 과목 정도만 보는 2합 4나 2합 5 정도까지는 도전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학교라고 해도 사실 가장 높은 학교는 이제 연세대겠죠.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 하나만 잘하면 이걸로 사실은 대학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형들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2026학년도 주요 논술 전형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연세대를 포함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학교들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아무래도 우리가 눈에 띄는 거는 당연히 연세대겠죠.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한국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수학, 수학원, 수학2 여기 있는 부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과정이에요. 그래서 수학원, 수학2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뭘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냐?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알지브라하고 그 다음에 프리캘큘러스 정도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알지브라나 프리칼 같은 기본 공통 과목들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미적분, 기하, 확통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미적분이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A 캘큘러스나 아니면 K 캘큘러스 정도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 기하가 이제 지오메트리겠죠. 근데 지오메트리라는 게 여러분들의 교육과정 위에 있는 지오메트리하고 약간은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좀 더 딥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 내용들은 보통은 캘큘러스 뒷부분 정도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로 좀 더 학습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확통이라고 부르는 이제 얘는 스태티스틱 같은 정도로 바빌리티 정도의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SAT를 준비할 때도 카운팅이나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전체적으로 한 번은 다 배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편할 거예요, 마음이. 물론 깊이에 대해서 조금 다르거나 교육과정이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기 때문에 그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차이를 이제 메워드리는 게 사실은 제 역할이고 그래서 이 과정을 기본적으로 한국 교육과정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교육과정 사이에 매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알지브라나 프리칼은 사실 SAT 준비할 때도 우리가 다 공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도 대부분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미적분이 들어가요. 미적분이 사실은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적분을 주요한 학교들은 다 미적분을 시험 범위에 넣고요.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것은 기하랑 확통이겠죠. 기하랑 확통은 안 들어가는 학교도 많습니다.
근데 기하나 확통이 안 들어가면 그러면 우리한테 유리하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한국에서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기하나 확통을 사실은 거의 안 해요. 내지는 확통은 많이 준비하겠죠. 왜냐면 확통으로 선택 과목 하는 학생들은 많이 있으니까. 근데 가장 준비가 안 되는 것이 보통은 기하입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리를 좀 더 잘 준비를 했다면 우리가 연세대나 서울시립대도 있겠죠. 이런 학교들에 지원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 있겠다 정도의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교육과정상으로는 한국하고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해외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적인 선택 과목, 한국에서는 한 과목만 매우 집중하기 때문에 수능 준비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제 폭넓게 좀 공부를 했다 한 입장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깊이나 차이 같은 부분들을 좀 메워나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정도로 인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능 최저학력이 없는 학교들을 알아봤고요. 자, 그래서 주요한 학교 중에 이제 당연히 연세대 논술에 관심이 있겠죠. 연세대 논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해외 학생들이 사실은 생각해 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2024학년도까지는 뭐가 있었냐면 과학논술이 있었습니다. 과학논술. 그런데 이 과학논술이 언제부터 폐지가 되냐? 2025학년도부터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학 한 과목만 보고요. 사실 이전에는 어떻게 됐었냐? 수학이 60%, 과학이 40%. 그래서 물화생지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해가지고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과학논술 때문에 사실은 일반고 학생들도 좀 선호하지 않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을 거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수학논술 100%, 그 다음에 최저학력 기준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진짜 다른 건 잘 못하지만 수학 하나는 진짜 잘한다. 그러면 연세대학교 치의학과나 약학과 같은 메디컬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와서 시험을 좀 봐보고, 그 다음에 성적이나 그런 것들을 좀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기출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비중이 굉장히 낮고, 작년에는 사실 이 연세대에 좀 특이한 사건이 있어서 재시험 같은 일도 있었고 했지만, 어쨌든 미적분 비중이 전체적으로 좀 낮고, 그 다음에 기하의 비중이 좀 높다. 확률과 통계도 좀 잘해야 시험을 붙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대신에 학교 시험의 문제가 굉장히 어렵지만 이 합격 컷 자체는 굉장히 낮아요. 이게 매년 시험 보고 나면 합격 커트라인을 이렇게 공개를 해요. 합격자의 평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합격자 점수 컷, 그 다음에 합격자들의 평균이니까 사실 그것보다는 당연히 컷은 훨씬 낮겠죠. 그래서 컷 보면은 이제 학교 안에 있는 과마다 당연히 다르겠지만, 메디컬은 당연히 높고 치의학과나 약학과 이런 데는 높지만, 공대 같은 경우에는 공대 중에서 되게 인기 있는 학과가 있고, 예를 들면 전기전자 이런 데가 보통은 인기가 있는 과고요. 그 다음에 인기가 좀 없는 뭐 도시공학과나 이런 학과들은 거의 뭐 30점, 40점 이 정도가 커트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만 정확하게, 이 30점, 40점이 내가 답 맞췄다고 30점, 40점이 아니라는 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학생들이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거의 막 80% 이상 다 풀었다. 그런데 떨어져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한 절반 정도 풀었는데 뭐 자기는 붙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답을 맞추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서술해서 점수를 내가 풀어낸 만큼 온전히 받아내는 것도 훨씬 중요한 그런 시험이 논술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세대 논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미적분 비중은 좀 낮고, 그 다음에 확통, 기하 같은 지오메트리하고 probability를 좀 잘해야 합격하기에 좀 더 용이한 시험이다 정도로 인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해외고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서 유리한 점, 그 다음에 왜 이 전형을 같이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고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논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지 않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자체가 미적분 선택자 또 사실은 많지 않은 데다가 대부분 요즘에는 확통으로 많이 선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고 학생들은 애초에 논술 자체가 메인이 아니에요. 절대 메인이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은 정시, 오로지 정시 내지는 재수라는 학생들도 다 수능에만 거의 대부분 몰입을 하고요. 그래서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이 기본적으로는 거의 없어요. 나는 논술만 준비할 거야, 이런 학생은 일단 기본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편하고요. 그 다음에 준비하는 학생들도 일주일에 투입하는 시간 자체가 뭐 3시간에서 5시간, 뭐 많아야 6시간. 수능이라는 게 수학만 하는 게 아니라 국어도 해야 돼, 탐구도 해야 돼, 영어도 해야 될 게 많으니까 논술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적고, 일주일에 뭐 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밖에 정말 투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것도 대부분 복습 정도 하고 학원 가서 이제 3시간 시험 본다고 하는데, 이제 어떤 학원들은 이제 가서 3시간 동안 이제 막 시험지 하나 받아가지고 막 2시간씩 시험 보는데, 막상 가면 그냥 못 푼단 말이에요. 어려워서 못 풀면 그거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투입 가능한 시간 자체가 굉장히 적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현역 같은 경우에는 3학년 학생들은 7월 정도가 돼야지 학교 내신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신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7월부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국의 일반고 학생이면 7월부터 수능 준비하지 4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수능이. 그래서 수능에 거의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능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수능밖에 안 하죠. 사실은 10월부터는 거의 준비하기가 어려운 상태고, 반면에 해외 학생들은 이제 수능은 정말 최저를 맞추기 위한 용도 정도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학기 끝나고 한국에 돌아오면 한 5, 6월 정도 되니까 논술 전형이 대부분 이제 연세대만 좀 빠르게 10월 초에 있고요. 10월 초나 9월 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학교들은 대부분 11월 수능 딱 이후에 전형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약 반년 정도를 거의 논술만 준비해도 되는 상태가 돼요. 수능은 영어 조금 최저 맞추고, 그 다음에 수능 준비는 이제 논술 준비하면서 같이 좀 연습하면 되고요. 그래서 논술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6개월 정도.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는 제가 만약에 논술을 주로 메인으로 준비를 하겠다 그러면 다른 거를 거의 생각 안 해도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반년 정도 논술에만 그냥 올인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비해서 이른 시기 학기를 마치고 5월부터 한 11월까지 논술을 올인해서 준비하자라는 것이 일단 첫 번째 목표고, 그 다음에 논술을 출제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저는 대학교에서 뭐 석사, 박사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수학을 전공해서 공부를 하면서 어떤 논술 문제가 새로 나왔을 때 이거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낸 문제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확 느낌이 와요. 왜냐면은 뭐 교수님들이 다 수학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딱 느낌이 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약간은 대학교스러운 문제들이 사실은 많이 보이고, 물론 교육과정에 다 맞게 정제되어서 나오지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어쩌면 해외의 대학교의 커리큘럼을 조금이라도 접해본 사람에게 좀 더 편할 수 있겠다,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발상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장점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를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수업 구성을 좀 해봤는데요. 11학년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거죠. 1년 정도 전부터 이제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처음에 한 3개월 정도는 캘큘러스, 프로바빌, 지오메트리 이렇게 3과목을 한 달에 이제 한 과목씩 좀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학교 생활과 병행해야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화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만나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라이팅을 해서 저랑 첨삭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서 기본적인 이론을 좀 쌓을 거고요. 기초 이론을. 이 기간에는 사실은 이제 수리논술이라기보다는 각 선택 과목에 사실은 용어 같은 것도 좀 헷갈리고, 그럼 이제 한국 교육과정과의 갭을 좀 줄이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내용들이 한국 교육과정하고 좀 다르다 뿐이지 여러분들이 아예 처음 들어보는 내용은 거의 아닐 거예요. 그래서 좀 부담 없이 한 3개월 정도는 기초 이론 과목을 좀 채워 넣는 과정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 학생들도 막상 이 과목들을 공부했다고는 하지만 뭐가 잘 안 되냐면 증명을 잘 못 써요. 기본적인 교과서 증명이나 이런 것들을 써 나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수리논술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수능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수리논술에 필요한 이론 같은 것들을 이제 직접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서 서술을 해보고 이런 과정을 좀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문제풀이를 해야 되겠죠. SAT를 하든 수능을 보든 논술을 보든 문제풀이라는 건 절대 피해갈 수가 없고, 이 문제를 풀면서 익숙해지는 과정이 당연히 필요한데, 그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이제 사실은 논술이라는 제도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쌓여있는 논술 문제도 사실은 어마무시하게 많고, 그 다음에 준비되는 문제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와가지고 5, 6월 정도에 와가지고 한 반년 동안 정말 이것만 몰입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충분히 논술 전형에 도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2학년 같은 경우에는 11학년 때부터 미리 준비를 하는 학생하고, 그 다음에 12학년에 갑자기 5월에 와가지고 저 이제 올해 대학 가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제 시간이 사실 좀 빠듯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세대 논술을 내가 주로 준비하겠다 그러면 10월 초까지는 준비가 딱 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10월 초에 논술이 시점이 딱 다가오면 이제 연세대 모의 논술도 할 거고, 이제 그런 커리큘럼들이 준비가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들어와서 거의 이제 와서는 월화수목금 오전 10시부터 뭐 저녁까지 쭉 돌려가지고 이런 캘큘러스나 프로바빌리티 같은 각 과목을 한 주에 하나씩 거의 압축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제 한 과목을 한 주에 해내는 거는 쉽지 않은데, 미적분이 양이 좀 많기 때문에 미적분을 2주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한 주 정도 해서 한 달에 좀 압축적으로 몰아서 공부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거를 수능을 준비하는 정도의 수준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기본적인 증명을 쓸 수 있어야 되고, 답을 맞추는 것과 기본적인 연산을 할 수 있는 것 정도의 상태를 만든 다음에 기본 근육을 만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수리논술 이론을, 이게 왜 앞에서 이 11학년하고는 이 개월수나 이런 기간이 훨씬 짧으냐면, 그거는 화상으로 학교 생활을 하면서 같이 병행을 하는 거고, 이거는 한국에 들어와서 화상으로 하든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이 학원에 와서 하든 압축적으로 그냥 월화수목금을 풀로 이것만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압축적으로 이제 이것들을 다 몰아서 넣을 수 있다 정도의 생각을 이제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4개월 동안 만약에 5월에 들어온다, 제대로 수업을 한 6월부터 할 수 있겠죠. 6월, 7월 해가지고 기본적인 이론까지를 한번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연세대 같은 경우는 시험 이 날짜 응시일 자체가 좀 빠르기 때문에 2달 정도 문제풀이를 진행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외의 학교는 11월 말 정도의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 2달 정도 추가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연세대를 준비하기에는 결국에는 문제풀이를 많이 해봐야 돼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자주 나오는 주제 내지는 그런 것들이 사실 크게 없고, 해마다 큰 과목 같은 틀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해마다 나오는 문제의 결이 매년 거의 다르기 때문에 자주 이제 출제되는 유형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그냥 수학 실력 자체를 올리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간 가리지 않고 모든 문제를 좀 풀어보는 것을 저는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11학년하고 12학년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들어와서 좀 압축적으로 공부를 해보자, 이게 기본적인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수업하는 이제 방식이나 수업하는 관리 방식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 주로 문제풀이 수업이 후반부에는 진행이 될 거예요. 초반에 이제 이론 수업 같은 경우에는 라이팅을 당연히 계속 하겠지만, 라이팅을 하는 양보다는 기본적인 이론 습득, 그 다음에 기본적인 연산법 자체를 익히는 거에 좀 더 포커스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논술의 사실 꽃은 당연히 첨삭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접해보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수업 시간에 항상 그래도 뭐 1개 내지는 2개의 지문 정도는 라이팅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나 첨삭 같은 것들을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팅을 기본적으로 계속하고, 그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제 첨삭을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진행을 한다.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해외에 있는 학생 내지는 한국에 있는 해외고로 취급되는 학교들을 다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해외에 있으면 한국에 들어와서 이걸 수업을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당연히 화상으로 줌을 통해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러면 줌으로 하면 첨삭 같은 게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선은 학생들이 이제 본인이 휴대폰으로 스캔을 하거나 아니면은 저한테 비디오로 보내주면은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바로 아이패드 같은 걸로 넘겨가지고 바로바로 첨삭을 하면서 같이 이제 보면서 얘기를 하는 그런 형식의 이제 첨삭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자 공부하다 보면 질문 같은 것들이 당연히 생길 텐데, 저는 논술을 주로 수업을 하지만, 그리고 제 수업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하지만, 학생들이 이상하게 뭐 갑자기 저는 이제 논술 수업하고 있는데 뭐 수능을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AP 캘큘러스를 질문을 한다든지 되게 다양한 과목을 막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 뭐 크게 막 무리가 있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과목이든 간에 수학 내지는 뭐 물리, 화학 정도 안에 있는 범위의 문제들은 뭐든 사실은 다 질문을 해도 제가 웬만하면 거의 실시간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술이 아니어도 다른 것들도 얼마든지 뭐 문제를 풀어달라 내지는 뭐 어떤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힘써서 도움 드리니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카카오톡으로 하고요. 카카오톡이 사실 한국 안에서만 쓰니까 메신저를 이제 통해서, 뭐 이메일도 상관없겠죠. 뭐 어떤 메신저를 통해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질문을 할 수 있고, 이건 이제 보통 제가 수업 진행할 때 사용하는 이제 문제에다가 여기다가 이만큼 이제 첨삭을 해서 라이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첨삭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학생들이 이렇게 라이팅을 해서 오면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기록이 쌓이거든요. 본인이 처음에 썼던 그 답안하고 나중에 한두 달 정도만 지나도 이 쓰는 프레임이 딱 잡히면 훨씬 본인이 쓴 그 틀이 훨씬 나아졌다고 느껴요. 그래서 본인이 첨삭 받은 거, 본인이 라이팅한 것들을 쭉 쌓아서 과거하고 현재를 비교해보면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상시 그렇게 운영하진 않지만 유튜브 채널도 있어서 여기에다가 만약에 필요하면은 내지는 결석생이 있다 그러면 그냥 수업을 할 때 촬영을 해서 녹화를 해서 그걸 영상으로 해가지고 링크로 보내줄 수도 있고, 부득이한 이런 수업 시간 조율이나 내지는 영상 복습 영상이 필요하다 하면은 제가 충분히 제공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 만약에 수강하게 되면은 미리 제가 어느 날은 뭐 안 됩니다 정도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영상으로도 수업을 복습하실 수 있고, 중간에 좀 미리미리 연락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임은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